식습관이 삶의 질을 결정해요. 당신의 식욕 유형은? 반갑습니다. 스타리어스 꿀정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뭐 드셨어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폭식하거나 밤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나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습관, 사실 그게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커다란 열쇠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식욕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단순히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왜, 언제, 어떻게 먹는지를 통해 자신의 식습관을 파악하고 그것이 건강, 정신상태, 심지어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그래서 밤마다 자꾸 라면을 찾았던 거구나.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었네. 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바꿀 첫걸음, 식욕 유형 진단과 그에 맞는 솔루션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식욕에도 유형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식욕도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심리학자들과 영양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우리는 보통 5가지 식욕 유형으로 나뉩니다. 감정형 식욕,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타입. 환경 반응형 식욕, 눈앞에 음식이 보이면 참지 못하는 타입. 습관형 식욕,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먹는 타입. 사회적 식욕,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만 많이 먹는 타입. 신체적 식욕, 진짜 배가 고파서 먹는 건강한 타입. 이 5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중요한 건 내 식욕의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식습관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정형 식욕을 가진 사람이 먹지 말자 라고 참기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죠. 그럴 땐 감정을 다스리는 방식을 먼저 바꿔줘야 해요. 감정형 식욕, 마음이 배고파서 먹는 사람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아도 먹습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외롭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음식에 의지하게 되죠. 초콜릿, 아이스크림, 라면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심리적인 위안 욕구에서 오는 반응이에요. 이럴 땐 무조건 음식을 끊으려 하기보다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칭, 산책, 일기 쓰기, 명상 같은 것들이 감정형 식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자신이 어떤 감정일 때 폭식하는지를 기록해보면 패턴이 보여요. 나 화날 때마다 자꾸 야식을 시키는구나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감정형 식욕을 다룰 때는 반드시 자기 비난을 줄여야 해요. 나는 왜 또 먹었지? 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라고 따뜻하게 자신을 바라봐주세요. 환경 반응형 식욕, 냉장고 문만 열어도 식욕 폭발. 이 유형은 주변 환경에 너무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광고에서 피자 나오면 먹고 싶고 옆 사람이 치킨 시키면 나도 따라 시키고 거실에 과자가 보이면 무조건 손이 가는 거죠.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시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은 음식이 잘 보이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간식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고 건강한 음식은 눈에 잘 띄게 배치하세요. 심지어 냉장고 문에 정말 배고프니? 라는 메모를 붙이는 것도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쇼핑 갈 때는 리스트를 미리 정해두고 절대 배고플 때 마트에 가지 마세요. 배고플 때 보는 식품 코너는 그냥 유혹의 지옥이에요. 환경형 식욕을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출을 줄이고 습관을 설계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바뀌면 행동도, 식습관도 놀랍게 바뀔 수 있어요. 습관형 식욕, 시간 되면 무조건 먹는 사람들. 정오만 되면 밥 먹을 시간이네 하면서 딱히 배고프지 않아도 식당으로 향하는 분들, 바로 습관형 식욕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배고픔보다 시간, 장소, 루틴에 따라 자동으로 먹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직장인이나 학생들 중에서 많죠. 이럴 땐 배고픔 체크 루틴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식사 전에 내가 지금 진짜 배고픈가? 라는 질문을 10초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중간에는 지금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되물어보세요. 습관형 식욕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해서 먹는 게 아니라면 결국 체중 증가와 소화불량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만의 식사 신호를 점검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회적 식욕같이 먹을 때만 많이 먹는 사람들. 혼자 있을 땐 한 끼도 잘 넘기지만 친구랑 있으면 치킨 2마리 뚝딱 하는 분들 있죠. 이게 바로 사회적 식욕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타인의 분위기나 기대에 민감해서 먹는 경향이 있어요. 회식 자리, 친구의 추천, 엄마의 밥상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루에 튀김은 한 번만 먹는다 같은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두고 그걸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식욕은 즐거움도 함께하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먹되 양 조절이나 음식 선택에 집중하세요. 신체적 식욕 진짜 배고플 때만 먹는 사람들. 이 유형은 말 그대로 진짜 배가 고플 때만 먹어요. 신체의 신호에 민감하고 자연스럽게 먹는 양도 적절하죠. 이건 가장 이상적인 식욕 유형이에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정보 과잉, 스트레스, 광고 유혹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죠. 신체적 식욕을 갖고 싶다면 배고픔과 포만감의 신호를 구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배고플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기록하기, 배부를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 측정하기, 식사 중 TV나 핸드폰을 끄고 오직 식사에 집중하기. 이렇게 하면 뇌와 위장의 연결이 더 분명해지고 내가 진짜로 필요한 만큼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식욕은 어떤가요? 그리고 삶의 질은? 여러분, 지금쯤 나는 어떤 식욕 유형일까? 감이 오셨죠? 중요한 건 나의 식욕을 탓하지 말고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의 질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간식, 야식 그 하나하나가 몸을 만들고 감정을 만들고 내 일상의 흐름까지 좌우하니까요. 식욕을 이해하면 내가 왜 피곤하고 왜 집중이 안 되고 왜 살이 찌는지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식욕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무엇을 먹고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소소한 식사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